심지어 지금 폭락장이잖아요. 네. 저는 플러스예요. 주식이? 예. 이분 뭐지?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버러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굉장히 이제 주변에서 많이 뵌 느낌의 이런 이미지신데, 아, 예, 저는 사실 이제 이 책을 읽고 좋게 들리진 않는데. 아니에요. 책을 읽고 오늘 어떤 분이 오실까? 예. 제가 요즘에 푹 빠져 있는 안효섭 같은 분이 오시지 않을까? 네, 책에 너무 몰입되신 거 아니에요? 나 진짜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읽었어.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아이, 감사합니다. 네. 이거 어떤 책인가요? 투자의 신이니까 오늘 신이시죠? 제가 투자의 신은 아니고요. 실망인데. 소설책이고요. 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투자의 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제 제목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요? 신이라는 뜻 지금 말씀하신 네. 네. 하늘에 있는 그런 네. 뜻도 있고, 그리고 매울신이라는 뜻이 있죠. 신라면 할 때. 예, 지금 투자의 달콤함을 보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도전을 했다가 이 매운맛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 주인공도 그랬고 저도 그랬어요. 진짜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하는 과정,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투자의 신이 되는 과정을 다룬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의 매운맛을 근데 사실 이제 경험할 수 이 있는. 책은 소설이니까 저희가 이제 내용을 다 이야기하면 예. 재미가 없어지니까 나중에 실제로 읽는 분들이 이 정도 줄거리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예, 예. 우리 이제 투자의 신 주인공 이름이 한서입니다. 예, 예. 되게 키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은 실화 기반이라고 해서 시각이 자전적 소설이라고 하셨는데 키 크고 잘생긴 우리 네. 주인공이 예. 여러 에피소드를 거치면서 도박에 실패도 하고, 그러니까 예. 강원랜드죠. 예. 강원랜드에서 실패도 하고 아주 아리따운 또 여주인공을 다요. 예, 예. 만나가지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다가 성공을 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 투자법도 나오고 해서 예. 결론은 해피엔딩. 예, 예. 예.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현실과 다른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소설 속의 주인공은 네. 키 크고 잘생겼잖아요. 네. 그건 허구죠. 아니, 나 입으로 얘기하려니까 좀 그런데. 그리고 여주인공도 그런 여주인공 이제 존재하지 않고, 또 세 번째는 이제 투자의 신이 됐잖아요. 네. 결국은 극복해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투자의 신은 아니고 아직도 매운맛을 더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죠. 네. 근데 이거 이렇게 결론을 얘기해도 되나요? 아직 안 될 것 같은데. 네, 투자의 신이 하늘로 갔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아. 진짜 어떤 네. 결말이 나올지는 네. 기대하면서 읽어보셔도 네, 될 것 네, 같고요. 근데 책에 보면 실제로 이제 이 소설 속에 겪은 극적인 부분들, 제 이야기를 이제 그대로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극적인 부분들을 가미를 하긴 했는데, 실제 나오는 투자 사례라든지 이 주인공이 부동산 투자도 하고 달러 투자도 네.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거의 현실하고 비슷한 제가 겪었던 일들이고, 극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이제 이렇게 네, 좀 요소로. MSG라고 양념 하죠. 없은. 아, 예, 양념 그렇게 치즈. 해가지고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지노에 대한 경험도 사실은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실제로. 저는 도박을 되게 좋아했어요. 예. 근데 도박을 좋아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 도박이 실력이 있거나 운이 좋아서 계속 돈을 잘 따서 네. 이렇게 좋아하고 자주 갔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100번을 가잖아요. 100번을 다 잃는 사람이었어요. 가시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이게 도박이라는 게 오른손을 자르면 왼손으로라도 막 한다라는, 우리 영화 타짜 같은 데 네.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돈을 다 잃고 나서 돈을 빌려줬더니 또 들어가서 그걸로 또 하고 또 잃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소설 속에 이제 주인공이 도박에 중독되잖아요. 네. 저도 중독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여름 휴가를 가면 괜히 강원랜드 쪽에 호텔을 잡기도 하고, 또 해외 이제 가족여행을 가면은 카지노가 있는 호텔로 잡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회사를 다니고 직장인이었을 때는 자주 가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상황에 맞추어진 게, 우리나라 코로나 금융위기도 있었고, 네. 또 비트코인 열풍도 있었고, 네. 또 미국의 양적 완화 때문에 자산에 버블이 끼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이 주인공이 겪으면서 진행되는 과정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 제가 이제 겪었던 일들이죠, 실제로. 그런 일들 중에 제가 2017년도에 이렇게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집에 딱 가만히 앉아 있는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섭섭해서 네. 회사에 휴직을 하고 왔는데, 휴직 기간 동안에는 월급이 끊기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돈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카지노에 가서
돈을 따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 재미도 있고 얘가 좋아하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서 아니 안 말리셨어요 집에서? 실제로 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전업으로? 예, 전업 갬블러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한 1, 2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기면 딱 깨끗하게 일어나가지고 또 생활하고 이렇게 그거 얘기를 듣고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력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걱정이 회사에 다닐 때는 휴가 때나 가는 일이었지만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네. 맨날 가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막 일주일 동안 두세 번씩 막 그 먼 데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한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러면 이제 진짜 페인 되겠다. 네. 가서 딱이라도 하면 좋은데 잃으니까 계속. 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많이 잃지는 말아야겠다. 가는 거를 내가 그만두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멘탈도 유리 멘탈이고 네. 의지도 부족하고 이랬던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많이 잃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 하고 이제 도서관에 가게 돼요. 도서관에 가서 제가 주 종목이 블랙잭이라는 게임이었는데 이 네, 소설 네. 속에도 나오죠. 21 만드는 예. 플레이어에게 가장 유리한 게임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가시게 되면은 네. 다른 게임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엔 블랙잭.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잃지 않는 게 블랙잭이라는 네. 게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블랙잭으로 했는데도 많이 잃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거짓말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읽었어요. 블랙잭 게임 전략에 관한 책, 시스템 배팅에 관련한 책 이런 책들을 다 읽다 보니까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잃었구나. 난 블랙잭이라는 게임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았을 뿐이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규칙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시스템 배팅 전략 같은 것들을 공부를 했어요. 뭐 마틴게일, 피보나치, 뭐 홍콩 크루즈 막 이렇게 막 복잡한 여러 가지 막 이 논리들과 개념들과 이런 것들이 전략들이 다 있는 예, 거죠. 전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략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가더라도 많이 잃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엑셀 시트까지 딱 열어가지고 막 연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알맞은 전략을 세우고 카지노에 이제 출정을 갔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강원랜드에서 이제 게임을 했는데 난생 처음으로 돈을 땄어요. 그날. 난생 처음이었어요. 와, 그래가지고 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다. 예, 많이는 아니었는데 돈을 따니까 잃지는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안 좋던 운이 오늘 온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10번 정도를 더 가봤어요. 네. 10번 다 땄어요. 진짜요? 진짜. 말도 안 되죠. 이 도박을 해보셨던 분이나 안 해보셨던 분들이나 다 믿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가면 딸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10번을 다 따고 나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죠. 이게 운으로만 움직이는 줄 알았던 이 도박이 아니요. 실력이 있으니까 되네? 신기하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사실은 수입이 없어서 이제 이걸 하게 된 건데 이 도박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하겠죠. 그럼 도박 계속 하면 되겠네. 그렇게 잘 따면. 그렇죠. 지금도 예. 하시는 제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안 해요. 왜냐면은 제가 한 10시간 정도를 게임을 해요. 제가 세운 전략으로. 네. 그러면은 한 2만 원, 3만 원 정도를 따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따긴 따는데 그게. 이 소설 속의 주인공도 그러잖아요. 네. 그게 제가 겪은 거예요. 음. 계속 최소 베팅으로 이 베팅을 해야 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한 10시간 동안 다른 사람이 막 10,000원, 10만 원 걸 때 나는 1,000원만 걸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도박이 재밌어야 되잖아요. 이게 노동이 되기 시작해요. 막 네. 팔도 아프고 재밌지도 않고 네. 이거 돈을 따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막 엄청난 노동,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이 이제 수반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강원랜드잖아요. 집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려면 교통비가 들고 그게 더 들겠다. 예, 또 하루 자고 오면 숙식비 들고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채산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채산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도박은 제가 도박을 알게 되니까 도박으로 왜 이뤘는지도 알겠지만 도박으로 돈을 많이 딸 수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하고 거의 비슷한 과정까지 갔었는데 내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도박이 재미없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재미로 하려면 돈을 잃고 제대로 하려면 재미가 없고 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일도 있었어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었잖아요. 그때 제가 주식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경제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500에 25만 원짜리 옥탑방에서 네. 신혼생활을 시작했었어요. 아. 네. 뭐 번듯한 아파트 전세 이런 것도 아니어서 500에 25만 원 금액까지 기억해요. 그런 경제 수준의 사람이 그때 2008년 금융위기 때 한 달 동안 제가 날린 돈이 5천만 원이었어요. 주식 투자로.
그래서 제가 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인증샷도 네. 주식 계좌 과거 것도 나오더라고요. 나오죠. 그래서 제 네. 블로그에다가 인증샷도 올려놨어요. 손실률이 몇 %냐면은 마이너스 95가 찍혀 있어요.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드시죠? 가능해요. 제가 해봤어요. 제가 그걸 겪고 나서 주식 투자는 도박이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굳은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강원랜드로 카지노에 가서 진짜 도박을 했죠. 근데 그때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주식 투자는 불공평해 보인 거예요. 뭐 기울어진 운동장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막 정보도 막 특이한 내부 거래 정보 받고 막 이렇게 해서 네. 주식 투자하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고, 이건 불공평한 게임이야. 나 질 수밖에 없어. 도박이야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 진짜 도박은 어떻게 보면은 공평해 보이잖아요. 홀짝 있으면 내가 그치. 딱 거는 대로 딱 결과가 네.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투자와 도박의 차이를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도박으로 얻은 경험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식 투자가 도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다. 운으로만 결정되는 도박도 실력이 있으면 잘 할 수 있는데 네. 이 주식 투자도 만약에 공부를 하고 도박을 공부했듯이 네. 실력을 쌓으면 잘 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똑같은 방법을 한 거예요. 이 소녀석 주인공도 그렇게 하잖아요. 도서관에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그 전에는 베팅 전략을 공부했었잖아요. 이거 이제 주식책을 보기 시작해요. 벤자민 그레이엄의 책이나 피터 린치의 책이나 이런 것들을 한 100권 정도를 읽었어요, 제가. 네. 읽고 나서 이제 제가 깨달았죠. 내가 지금까지 주식이라는 이 수단으로 도박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이 날선 칼이 있잖아요. 네. 이게 요리사의 손에 있을 때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인데 네. 강도의 손에 들리면 무기 흉기. 흉기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도 주식 투자라는 거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흑수저가 금수저로 갈 수 있는 이런 맞아요. 네. 부의 사다리인데 네. 내가 그거를 마치 강도가 흉기로 이용하는 것처럼 도박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식 투자를 투자처럼 했었어야 되는 건데 도박을 투자처럼 했었던 거예요. 네. 도박도 투자처럼 해서 돈을 딸 수 있다면 진짜 투자는 정말 투자처럼 하면 돈을 얻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그때 얻었어요. 이 책에서도 나오죠. 그런 주인공이 얻은 깨달음을 네, 제가 네. 얻었던 깨달음을 이제 투영시켜서 나온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의 메커니즘이라고 제가 주로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알게 되는 것, 여기서 출발을 해요. 이 차이를 알아야 투자를 도박처럼 안 하게 되고 네.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는 제가 총 7가지 정도의 그 차이를 이제 담아놓긴 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제가 한 3가지만 대표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라는 말 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해요. 손실의 확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손실이 났을 때 그걸 확정시키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 확정시키는 게 내가 확정을 하면 이거는 투자예요. 근데 남이 만약에 확정을 한다. 그거는 도박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삼성전자를 10만 원에 샀어요. 지금 6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가만히 놔두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평가 손실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손실을 확정시켜버려요. 그러면 이건 투자예요. 손질을 내가 했다. 내 의지로. 손실을 했지만 그런데 도박을 할 때는 홀과 짝에 거는 게임이 있는데 내가 홀에 걸었어요. 근데 짝이 나왔어요. 손실의 확정을 내가 해요? 아니에요. 딜러가 해요. 딜러가 가져가 졌어요. 버리지. 네, 졌어요 하고 딱 가져가요 그냥. 딜러가 확정을 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죠. 그러면 주식 투자는 다 그 손실의 확정을 내가 시키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도박이 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도박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뭐냐면은 미수, 신용. 레버리지를 무리하게 쓰면은 내가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주식을 삼성전자를 샀는데 만약에 몇 % 정도 이상 떨어져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손실의 확정 권한이 증권사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너 증거금 더 채워. 못 채우면 내가 손실을 확정시킬 거야. 반대매매. 채우면 괜찮네. 그렇죠. 반대매매로 그냥 없애버려요. 손실을 확정시켜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권한을 증권사한테 뺏기는 거야. 그러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달러 투자도 그렇고 그 주식 투자도 그렇고 레버리지를 단 1원도 안 써요. 이때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예요.
이거 레버리지를 안 쓰면 그럼 어떻게 돈을 버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주가가 우상향할 때는 다들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지금 완전 초토화돼서 지금 네. 되게 힘들잖아요.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이미 도박으로 변질되어 있는 상황이라 증거금 채우고 막 하느라가 지금 정신 없을 거예요. 마음도 불편하고 그렇죠. 힘들고 네. 이분이 지금 도박의 상황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썼다고 했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손실을 확정시키지 않을 거고. 기다리면 된다. 예, 언젠가는 주가는 우상향한다라는 어떤 네. 확신과 믿음도 있고. 명확해진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은 도박으로 변질되지 않는 이제 차이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은 시간을 무기로 해서 네. 승패가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를 가지고 투자와 도박을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앞에 예하고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를 10만 원 샀는데 6만 원 됐어요. 그러면은 시간을 무기로 할 수 있어요. 시간을 무기로 가만히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좋은 기업은 내가 샀을 때. 예. 그렇죠. 삼성전자를 비싸게 샀다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네.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나 이제 시간이라는 무기를 활용할 거야. 기다려요. 존버라고 하죠. 네. 그러면은 이 승패가 바뀔 수 있죠. 20만 원으로 올라가면 승리가 되잖아요. 네. 근데 도박은 아까 홀짝 걸었는데 홀에다 걸었어요. 짝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잠깐만 한 번만 더 해봐. 10년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알았어. 10년 기다려줄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한 번 결정난 건 끝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또 투자는 그러면 무조건 다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것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정리매매 중인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 네. 정리매매라는 거는 곧 상폐가 된다라는 걸 확정 예, 지어. 확정 짓고 가는 거라서 시간이라는 무기를 쓸 수가 없어요. 예, 내가 만약에 저 정리매매 종목이 단기간에 한 3배 오를 것 같아라고 투자를 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투자가 아닌 거야. 왜냐면은 상패가 되는 순간 손실을 확정되고 그리고 시간이라는 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게 있어요. 미국의 3배 QQQ 뭐 이런 거. 예, TQQQ라고 어, 하죠. 네. QQQ는 괜찮아요. 그건 두 배죠, 두 배죠. 걔는 그냥 QQQ는 그냥 나스닥을 수종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무기로 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고 손실이 나더라도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어요. 우상향하니까 역사가 말해줬으니까. 근데 TQQQ는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오르면 좋죠. 근데 하락인 상황이거나 행보하는 구간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물론 TQQQ로 네. 돈을 번 사람도 있고 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도 있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고수. 예. 아주 일부의 고수인데 그 사람들을 따라서 어려운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내가 투자를 하는 대상에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아, 중요합니다. 예. 남이 사줘야 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돼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비싸게 샀다 쳐요 그냥. 그런데 누가 사주지도 않아요. 네. 그럼 이게 황금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살면 되잖아요. 네. 실거주라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일단 눈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뭐 주식 같은 경우에도 기업이잖아요. 기업이 네. 뭐 배당도 주고 돈도 벌고 또 회사 본사에 가면은 예, 건물도 건물도 있잖아요. 있고, 예. 예, 실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많이 투자하는 달러 자체가 돈이에요. 그냥. 달러는 뭐. 예, 그냥 넘사벽이죠. 황금성은. 그건 네. 뭐. 예, 하다못해 금에 투자를 해도 금리빨이라도 쓸 수가 네, 있어요. 그죠? 실제, 실제. 누가 사주지 않아도 아름답고 네. 반짝반짝 빛나고 그런데 실체가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진짜 카지노의 도박 그거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홀과 짝이라는 숫자만 존재할 뿐이지 이걸로 뭘 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코인 얘기를 할 때 농담삼아 가짜 돈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건 제가 뭐 말씀을 아끼겠지만 뭐 최근에 이제 루나코인 같이 좀 위험한 스캠이라고 하죠. 내가 투자를 할 때 그게 실제로 가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하는 것에 투자를 하면 그건 이제 도박이다. 위험하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뭐 총 7가지 정도라고 했는데 3가지 정도만 피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네. 제가 쓴 카피는 아니지만 절대로 잃지 않느니라고 써 있는데 네. 절대로는 이제 작은 말로 할게요. 잃지 않는 투자가 잃지 않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가능하다. 예, 그런 제 경험이 극적인 형식으로.